네,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쟁점이 뭔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기자, 먼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? 그렇습니다. 이 공직선거법 조항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네. 이 공직선거법은요,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,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걸 어기면요,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통화가 이뤄진 건 2022년 5월 9일, 이날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,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입니다.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맞느냐가 또 쟁점인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당선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냐, 이게 결국 쟁점이 되는데요. 일단 대통령실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네. 이 때문에 이 선거법도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, 이런 해석인 건데요. 이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. 네. 왜냐하면요, 이 통화가 취임 전이더라도 결국 공천 발표가 대통령이 취임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연결되는 하나의 행위로 봤을 때 이 결과 시점으로 선거법이 적용된다,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. 사실 이런 상황인데 이 당선인 신분인 사람이 선거 범죄를 저지른 전례가 없어서 또 이걸 기준 삼을 수 있는 법원 판례가 마땅하지 않기도 합니다. 네. 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,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? 네, 업무방해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업무방해가요, 허위사실, 그리고 위계, 그러니까 속임이 있었냐죠. 그리고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이 통화 녹취 내용만 놓고 보면 공관위에서 안을 들고 와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, 이 정도 내용인데 이게 허위사실이나 위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해석입니다. 네. 다만 이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. 위력은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요, 이 김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으면 공관위가 공정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뒷받침돼야 됩니다. 네, 이 해줘라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행사했느냐가 그렇죠. 쟁점이라는 거죠? 맞습니다. 또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거 아니냐,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. 네,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만약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에 이 비용을 주지 않고 결과를 보고받은 게 인정이 된다면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하거나 또 그걸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. 다만 이 과정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.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인지 그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 수사로 입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. 네, 여기서 좀 더 짚어볼게요. 이건 뭐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만, 강혜경 씨는 이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.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뇌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까? 네, 형법상 이 뇌물의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. 그중에 하나는요, 공무원이 될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얻은 금전적 이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또 쟁점이 남습니다. 이 직무 관련성입니다. 네. 공천을 대통령 직무로 볼 수 있냐, 이 부분인데요. 이 공천 업무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,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. 다만 야당에서 명실 관련 녹취의 추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죠. 여도현 기자와 따져봤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